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오늘부터 나흘간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작합니다. 한국당이 결국 윤리위와 최고위를 잇따라 열고 최근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류여의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일단 국민의당 상황 먼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갈등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반대파 의원이 몇 명이고 남는 사람 몇 명.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천정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려면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이제 좀 약간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번 그 당원 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에 서명한 의원들의 숫자가 20명입니다. 예. 그리고 서명 안 한 숫자가 19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명 안 한 19명 중에도 비례대표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천정배 대표 등을 전 대표를 비롯한 아마 그 서명 반대파 의원들은 이제 이게 수적으로 통합 반대 의원들이 더 많다는 수적 자신감, 네, 그런 거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통합의 과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이번 국민의당의 통합 과정은 그 당내 반발이 너무나 커서 통합과 분열이 동시에 가는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가 언론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그 당원 당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은 대개 우리 헌법과 같아서 당원 투표에 몇 프로가 뭐 투표하면 유효하다는 거 안 들어갑니다. 그냥 요러한 사항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면서 시행령처럼 당규를 만들거든요. 근데 당규에는 3분의 1 투표해야 유효하다 이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당규가 당원을 위배했다면 그 당규를 미리 바꾸고서 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당원 당규가 다르니 당원을 따른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 당원 투표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3분의 1 당원이 투표해야 이게 유효하다는 당규는 명확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합 반대파에선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을 겁니다. 불복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 의결 정족성 문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뭐 국민의당의 당원 당규를 뭐 깊이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 반대파의 해석은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그 주민투표, 주민투표법상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된다고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게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정당 내부의 일이고 그리고 당원 당규의 해석을 놓고도 양쪽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더라도 뭐 그냥 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칼자루, 그러니까 당권을 쥐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안철수 대표도 재신임을 묻는 그 당원 투표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뽑히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게 통합이 오히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분열이 깊어지는 결과로 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중에 지금 통합 찬성파 의원이 19명,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그리고 바른정당의 11명, 뭐 모두 다 온다라고 했을 때 그 39석인 국민의당이 최고 좋은 조건으로 합쳐졌을 때도 30석밖에 안 되는 아주 통합을 했는데 몸집이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20명, 통합 반대파 20명이 중요한 건 그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통합 반대파는 이 20명이라는 숫자에
의지해서 예. 앞으로 계속 명분 축적을 해나갈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이혼하는 예. 과정의 명분을 양쪽 다 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철수 대표 입장하고 통합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통합 반대파는 주 지지 기반이 호남입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해 총선까지만 해도 호남이 안철수 대표의 절대적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예. 거의 50% 내지 60%. 근데 요즘의 지지율을 보면 호남의 지지가 뭐 거의 한 자릿수 이하거든요. 5%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안철수 대표의 지지 기반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인 통합 반대표의 대다수 중진 의원들은 호남의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앞으로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반해 예. 안철수 대표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지지를 수도권 중심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주 지지층이 지금 자꾸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엔 무당파층이었다가 무당파가 지지를 많이 철회하고 그다음에 호남이 주 지지층이 됐다가 호남도 안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상황에서 예. 결국 정치인이라는 건 지지 기반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의 지지 기반, 안 대표의 정치 지지 기반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안 대표에게 있어서는 39명이든 30명이든 지금 미래의 정치 생명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안 대표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통합한다는데 숫자가 더 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통합이 반쪽의 통합, 상처뿐인 영광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지요. 알겠습니다. 11시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그걸 아마 생중계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20명 통합 반대파 의원 중에 제가 알기로 3명이 비례대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면 결국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럼 반대파 의원들도 좀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탈당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보고 예. 당신들이 나가라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한판 붙는다면 다음번 전당대회 예. 당권을 놓고 세게 격돌할 가능성은 있어도 뭐 어느 한쪽이 탈당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당 하나 새로 만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과거에 이제 탈당한 예. 그룹이 만든 당입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래도 90점, 안철수라는 90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물론 예. 박지원 의원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합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과연 탈당을 결행해서 그러면 새로운 당,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당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냐. 저는 탈당, 대규모 집단 탈당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한번 세게 붙겠죠. 당권을 놓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쪽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말씀이 맞으세요. 예. 왜냐하면 당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과정이 예. 예를 들면 이제 통합에 당원 투표가 통합을 해라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도 예. 이 통합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의당을 내가 지키겠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국민의당의 당명과 정통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되게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은 호남인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예. 호남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양쪽 다 정치 생명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쉽게 끝나진 않겠지만 결국은 저는 결별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거다. 예. 예, 이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저희가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들이 예. 나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그렇게 나가는 게 예. 뭐 안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해지고 예.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그 수습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 상황은. 그래서 일반론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예. 현실은 또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이 어제 저녁에 이 출입 기자들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류해 최고위원 제명은 뭐 다 알고는 있었는데 제명 결정이 나오고 류해 최고위원이 다시 한번
당사 앞에서 또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이 여자 홍준표라고도 불렸잖아요. 거침없는 발언으로. 근데 그 여자 홍준표였던 류해 전 최고위원이 제1야당을 지금 거의 흔드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자유한국당은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를 가장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유해 전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당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협위원장 교체권도 있고 최근에 있었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구누구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거는 홍준표 대표의 본인 입보다는 측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게 언론 보도되고 나서 바로 그 영입 대상자가 나 안 나간다 이렇게 뭐 머쓱해지는 바로 그냥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는데 이런 게 유해 전 최고의 제명에 가려서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책들이 지금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 유해 전 최고가 홍준표 대표를 가장 도와주고 있는 서포터즈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듣고 보니까 참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 발언 중에 뭐 다 그렇다 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가 그 뭐 여자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도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발언을 근데 한 적이 없다. 홍준표 대표는 분명히 그렇게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고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님?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상한 적대적 공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국민 보시기에 이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할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 발언의 경우도 저는 만약에 평소에 막말을 안 하시던 점잖은 대표가 그 말을 했다고 하면 저게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 또 막말하면 또 유여의 전 최고 못지않게 홍준표 대표님도 만만치 않으셔서 저는 뭐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해 대표 전 최고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던 말을 장문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금 완전 가불관계를 보면 슈퍼갑과 슈퍼을의 대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실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해 대표의 저런 문제 제기로 홍준표 대표님이 앞으로 그 프로 막말러라는 그 애칭인지 뭐 별칭인지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서 정치를 조금 품격 있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유해 최고도 오늘 2시에 또 다시 한번 뭔가 기자회견이 하시는데 그걸로 그냥 토크 콘서트 끝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저도 보기 싫고요. 국민들께서도 안 예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정치 전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어서 이 사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명 처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선출직 최고위원이잖아요. 류해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이제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정말 슈퍼갑이고 뭐 최고위원이 됐던 전직 대통령이 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쉽게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출을 거쳤습니다만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결과에 그 당부당을 따질 때 어느 쪽이 많이 나올 것이냐. 그게 오히려 결과를 중시하는 측에서 그럼 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실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덮이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이게 자유한국당이 작년에서 올해 들어오면서 참 당이 어려울 때 뭐 비대위 체계로 가면서 그때 일부 비대위원들이 영입되고 또 전당대회도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를 잘못 개정하는 바람에 이 좀 최고위원들의 그 정치적 비중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만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나왔던 일부의 이 결과를 지금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는 측면이 아닌가. 근데 그 정리 과정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결과적 정당성을 더 중요시하는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당무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뭐 지역위원장이라고 이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는에 대해서 논란이 됐고 복당파가 여기에 다시 돌아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복당파가 다시 그 지역을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류해 최고위원에 묻혀서 사실 저희가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 복당파의 전면 복귀라고 봐야죠, 이번 예. 사안을. 근데 아마도 대다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그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반발의 정도가 굉장히 약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유여의 최고에 의해서 그런 절차적 정당성의 시비가 가려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게 진짜 결과에 따라 모든 게 판단되는 또 묘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유해 최고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 자리도 뺏기고 예.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위원 자리도 그 홍준표 대표와 말싸움했다고 뺏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말싸움의 한 당사자인 홍준표 대표는 이제 윤리위에 유해 대표 측이 제소했는데 즉시 기각되고 예. 똑같은 이유로 유해 최고만 제명당한 거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빨리 저 이상한 행태가 좀 멈춰지길 바라지만 본인은 당분간 한풀이 비슷한 걸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유해 전 최고는 지금 당에 입당한 지가 만 1년이 안 된 예.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월인가에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만 1년도 안 되고 사실은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게 입당한 지 100일도 안 됐을 예. 때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당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